그걸 콧구멍만 교정한다는 건 약간 뭐랄까 때우기식 그런 수술 방법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 다른 비대칭 요소가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 주제는 뭐죠? 온라인에 코수술 찾아보다 보면 콧구멍 짝짝이로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교정 안 되는 건가요? 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콧구멍 비대칭 관련돼서는 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콧구멍 짝짝이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됐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원인에 따라서 완전히 교정 가능한 콧구멍 짝짝이도 있거든요. 먼저 케이스 보여드리고선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계속 얘기해 볼게요. 이분 보시면 술전에 콧구멍 비대칭이 상당했죠. 근데 수술 후 사진 보시면 콧구멍 비대칭이 거의 정상과 가까운 모양으로 완벽하게 교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의 능력이냐 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술기는 아닌데다가 항상 원하는 정도의 충분한 교정량을 얻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성형 술기가 많이 발전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에 배운 과거 술기를 활용해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도 사실 많습니다. 의학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정이 잘 된 케이스만 가지고 과장 광고에 활용을 하는 병원이 실제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원장님,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코수술하고 왜 콧구멍이 짝짝이가 되는 거예요? 콧구멍 짝짝이의 원인은 다양해요. 가장 흔한 게 옛날 수술 방법으로 코끝을 높인 경우죠. 코끝에 실리콘 보형물, 귀형골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쌓아 올려서 코끝을 높이는 경우 코끝이 계속 자극받게 되면서 코끝이 떨어지는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양쪽 콧구멍을 형성하는 콧날개 연골에 가해지는 이런 압박과 변형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콧구멍의 모양이나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코끝을 높이면서 지지구조를 연장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연장하는 지지구조를 좀 약하게 만드는 경우예요. 수술 후 경과가 지나면서 지지구조 변형이 발생하고 그 결과 지지구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콧날개 연골도 함께 변형이 되면서 그런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기증기 연골이나 부족한 비중격 연골로 무리하게 높이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낳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원인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수술된 코의 경우 잘못 배열되어 있는 코의 여러 연골들을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주게 되면 짝짝이가 상당 부분 교정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콧구멍이 딱 대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보통 환자분께 말씀드릴 때 콧구멍 비대칭은 완전히 교정되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콧구멍 비대칭이라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얼굴이 정대칭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대칭의 정도만 좀 다를 뿐이죠. 콧구멍이 딱 대칭을 이루려면 일단 선천적으로 얼굴의 중심축이 중심선에 잘 맞고 양쪽 콧구멍의 위치나 크기, 모양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대칭에 가까워야 해요. 이런 상태에서 코 수술을 진행했을 때 양쪽에 대해서 동일한 목표를 세워서 수술하게 되면 거의 대칭에 가까운 콧구멍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면 비대칭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양쪽을 약간 다르게 수술해야만 오히려 맞아져요. 하지만 안면 비대칭이라는 게 이렇게 비대칭 수술 하나를 맞추면 또 다른 요소가 비대칭이 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맞추려는 노력을 과하게 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코수술 후 콧대, 코끝 다 완벽한데 콧구멍만 짝짝이다. 이런 경우 딱 콧구멍만 교정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냥 새로 수술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콧구멍만 교정한다는 건 약간 때우기식 그런 수술 방법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 다른 비대칭 요소가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콧구멍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여러 연골들을 모두 풀고 새로 코끝의 위치와 배열을 만든다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 근본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지 절대로 때우듯이 수술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죠. 근데 원장님, 코수술도 안 했는데 콧구멍이 짝짝이인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선천적으로 골격의 구조 자체가 양쪽에 차이가 나서 짝짝이인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양쪽 코를 이루는 골격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콧볼의 위치나 높이가 다르거나 코의 중심축이 얼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서 얼굴이 삐뚤어진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양쪽 코바닥의 폭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도 양쪽 콧볼의 피부 양이나 피부의 방향, 모양 자체가 다른 경우도 콧구멍이 비대칭일 수가 있죠. 이렇게 선천적으로 골격이 다르거나 피부 조직이 다른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쪽을 완전히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 하는 건 한쪽의 피부양을 줄였을 때 양쪽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피부가 남고 모양이 적절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양쪽의 골격 차이가 심하지 않고 중심 축이 비교적 잘 맞는 편이어서 골격만 일부 보강해 줄 수 있는 귀적 수술이나 콧볼을 약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면 비대칭이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양쪽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포기하시고 일부 비대칭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수술 중에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최선 다해 노력하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아주 잘 맞는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환자분의 기대가 크면 아무리 최선의 결과가 나와도 실망이 큰 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수술이 끝나고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칭이 너무 잘 맞아서 정말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시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놀러 오시죠. 실제로 진료 과정에서 전문가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이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코 수술 후 콧구멍이 짝재기가 돼서 코제 수술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 코익 정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